뭐라고요? 윤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제가 뭘 받아먹기만 해요. 아니, 그럼 뭘 도와줬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출가 외인은 여기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출가 외인이면 좀 조심해야죠.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사주니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집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게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 술에 취한 윤지는 벌떡 일어나 순이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손을 번쩍 들어 올린 윤지를 순자가 말렸다. 윤지야, 진정해. 하지만 만취한 윤지는 시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집에서 일어난 가족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설날 이틀 전 오후 3시. 60대 박순자의 주방에서는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기름 끓는 소리, 압력솥에서 김이 나오는 씩씩거리는 소리까지. 순자는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순자가 잠시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다. 손목에는 반복적인 칼질 때문에 파스가 붙어 있었고 앞치마는 온갖 양념으로 얼룩져 있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윤지와 6살 손자 민준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윤지는 소파에 편안히 기대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바닥에 누워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윤지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서 며느리를 불렀다. 혹시 시간 되면 나물 무치는 거 좀 도와줄래? 손이 너무 모자라서. 윤지가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아, 어머니. 저 요새 손목이 아파서 힘든 일 못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아서. 그럼 혹시 민준이 간식이라도 좀 챙겨줄래?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하는데. 민준아, 할머니한테 과일 깎아달라고 해. 윤지가 아들에게 말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사과 깎아주세요. 토끼 모양으로요.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30년 전 자신의 시집살이가 떠올랐다. 그때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쉬지 못했던 기억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끝없는 잔소리들. 내가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 그때 다짐했던 마음이었다. 그래서 윤지가 들어올 때부터 극진히 잘해줬다. 첫 명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쉬어라고 했고 둘째 명절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윤지는 여전히 명절 준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깎아주고 거실로 나온 순자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지야, 그럼 혹시 제사상 차리는 것만이라도. 아, 어머니.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요. 순서도 복잡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살짝 묻어 있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설날 당일 오전 딸 미진이와 조카딸 은정이가 일찍 찾아왔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니 집안이 시끌벅적해졌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하시고. 미진이가 주방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괜찮아, 괜찮아. 매년 하는 일이니까.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다. 정작 내 며느리는 한 번도 이런 말 해준 적이 없는데. 그때 거실에서 윤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은정이가 눈치챘다. 갑자기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다. 오빠, 전 좀 구워줄래? 윤지가 남편 재훈에게 말했다. 재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요리에 서툴렀다. 기름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전이 눌어붙기 시작했다. 아, 기름이 튀잖아. 윤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쳤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미진이와 은정 그리고 순자까지 모두 윤지를 바라봤다. 윤지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다. 하지만 윤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민준이를 향해 소리쳤다. 야, 너도 내 아빠 닮지 마라. 아주 똥멍청이야. 6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자는 참을 수 없었다. 윤지야, 목소리 좀 낮춰라. 순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윤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윤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뭐 좀 사올게요. 뭘 사러 가? 재훈이 물었다. 그냥요. 금방 올게요. 윤지는 그렇게 나가버렸다. 순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기다렸다. 30분 후 윤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맥주와 소주가 가득 들어 있었다. 순자는 스트레스 풀려고 사온 모양이다. 적당히 마시겠지라고 생각했다. 미진이가 윤지를 보며 말했다. 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한잔하세요. 고생이요? 윤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뭘 했다고 고생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순간 당황했다. 분명히 윤지가 제사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온 건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윤지는 안주도 없이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천천히 마셔. 괜찮아. 오늘은 명절이니까. 하지만 윤지의 마시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순자는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한 병을 다 마신 후 윤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다. 저 정말 서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윤지를 바라봤다. 민준이도 놀라서 할머니 품으로 파고들었다.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미진이가 당황하며 물었다. 뭐가 왜 그래요?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제가 왜 제 집에는 못 가고 여기 있어야 하죠? 재훈이 급히 아내를 말렸다. 여보, 진정해. 오늘 명절이잖아. 명절이 뭐 대수라고. 솔직히 제사 지내서 조상덕 보는 사람들은 다 명절 때 해외여행 가잖아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0년 넘게 정성스럽게 지내온 제사를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윤지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윤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솔직히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이런 구시대적인 것들 왜 해야 해요? 미진이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명절 때 언니가 무슨 고생을 해요? 엄마가 음식 다 해서 상까지 차려주면 받아먹기만 했잖아요. 뭐라고요? 윤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제가 뭘 받아먹기만 해요. 제가 제사상도 차렸고. 제사상 차린 게 고생이에요. 그냥 음식 올려놓기만 한 거잖아요. 그 음식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출가 외인은 여기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출가 외인이면 좀 조심해야죠. 미진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사주니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집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몸으로 가리고. 그게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 시어머니라고 해서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야 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상처받았다. 아침에 비밀번호를 가리며 눈 감으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외부인이었던 것이다. 술에 취한 윤지는 벌떡 일어나 미진이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손을 번쩍 들어 올린 윤지를 순자가 급히 말렸다. 윤지야, 진정해. 하지만 만취한 윤지는 시어머니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잠깐만, 나 말리지 마. 아무도 내 손 대지 마.
내 몸에 손 떼지 말라고. 윤지가 순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순자는 그 충격으로 뒤로 휘청거렸다. 60대의 몸으로는 젊은 며느리의 힘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윤지야. 재훈이 급히 부인을 붙잡았다. 놔줘.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민준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고 은정이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미진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내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서울까지 올라온 수고, 비밀번호도 볼 수 없다며 무시당한 굴욕,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폭언까지. 재훈아. 순자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 며느리 데리고 당장 나가라. 미진이와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고 민준이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재훈이 당황하며 말했다. 나가라고. 당장.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어. 재훈은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한 윤지를 부축하고 민준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야 했다. 윤지는 나가면서도 중얼거렸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진이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 미진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 잘못 없어.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봤어. 내가 너무 잘해줘서 버릇을 잘못 들인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했어야 하는 건가? 은정이가 고모 옆에 앉으며 말했다. 고모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런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다음날 제사는 아들 없이 지내졌다. 순자 혼자서 간소하게 상을 차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다. 30년 넘게 온 가족이 함께 지내던 제사를 혼자 지내려니 마음이 무거웠다. 3일 후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당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윤지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순자는 말없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사과는 했지만 그 말들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술이 진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어머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나 봐요. 윤지야. 순자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네, 어머니.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니? 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 정말 신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제가 진짜 달라질게요. 명절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윤지야, 추석 때 한 번 더 보자. 그때까지 내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과연 윤지가 정말 변할까? 아니면 또 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까? 미진가 찾아와서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글쎄, 아직 젊은 애니까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엄마는 너무 착해. 나라면 진작 인연을 끊었을 거야. 그래도 민준이 생각하며 그 애가 할머니 없이 자라는 것도 불쌍하고 엄마가 참아주는 게 한계가 있어.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몇 달이 지나 추석이 다가왔다. 윤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정말 제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순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추석 당일 순자가 윤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놀랐다. 정말로 제사상이 제대로 차려져 있었고 음식들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이번에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윤지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 윤지야. 정말 고생했구나. 순자도 기뻐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음식들 대부분이 시장에서 사온 것들이었다. 저는 냉동식품, 나물들도 반조리 제품들이었다. 그래도 윤지가 직접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순자는 고마웠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윤지는 정성스럽게 절을 했고 제사 후 식사 시간에도 순자를 잘 챙겼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윤지가 나물을 올려주며 말했다. 순자는 기뻤다.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보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재훈의 회사 동료들이 인사차 들렀다. 갑자기 집안에 손님이 많아지자 윤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왜 미리 말 안 했어? 음식이 부족할 것 같은데. 윤지가 재훈에게 짜증을 냈다. 미안해. 갑자기 들르겠다고 해서. 윤지는 손님들 앞에서는 웃으며 대접했지만 부엌에서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 진짜 짜증나. 왜 하필 오늘. 순자가 도와주려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윤지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윤지야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요 어머니. 그냥 계세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운 톤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윤지는 완전히 지쳐 소파에 들어 누웠다. 아 진짜 피곤해. 왜 명절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 재훈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윤지가 말했다. 여보 설거지는 내일 해. 오늘은 너무 피곤해. 3일 후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과는 했지만 그 말들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윤지야. 네 어머니. 너희는 추석 때 오지 마라. 그냥 너희끼리 여행이나 가거라.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해서 억지로 와서 불편하게 지낼 필요 없어. 각자 편하게 지내자.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또 순자는 자문해봤다. 너무 잘해줘서 버릇을 잘못 들인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해야 했던 걸까? 며칠 후 재훈이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재훈아 내 탓이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거지 뭐. 어머니 윤지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술 끊겠다고도 하고.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재훈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재훈아 엄마는 이제 지쳤어. 명절 때마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겹고. 차라리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 억지로 화목한 척하면서 살 필요 없어. 서로 상처만 주고받게 되니까.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실망과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추석 순자는 혼자 차례를 지냈다. 간소하게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렸다. 30년 넘게 지켜온 전통이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다. 이게 맞는 걸까? 순자는 생각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게 맞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었다. 명절이 다가와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었다. 오후에 미진이가 찾아왔다. 엄마 혼자 제사 지내느라 고생했지? 아니야, 오히려 편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해야 명절 같은 건데.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미진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어. 그래도 손자는 보고 싶지 않아.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다. 보고 싶지.
하지만 그 아이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자라야 하니까. 저녁이 되어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민준이만 데리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것 해줄게. 그리고 덧붙였다. 다음 명절부터는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거라. 서로 상처받지 말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윤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저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 잠시 연기를 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지가 준비한 제사상을 보며 잠시 희망을 가졌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윤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윤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어제 고생 많이 했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윤지야,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정말 변한 거니? 아니면 그냥 한 번만 더 해본 거니? 윤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어제 손님들 왔을 때 표정 말이야. 윤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도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지 왜 거짓말로 포장하니?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순자는 윤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윤지야,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는 의미가 없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어머니, 저 정말 노력할게요. 노력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순자는 일어나서 짐을 쌌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서 더 있어봤자 서로 불편할 뿐이야. 어머니, 그냥 계세요. 제가 잘할게요. 순자가 윤지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지야, 억지로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야. 그리고 억지로 받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날 순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며칠 후 재훈이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재훈아, 내 탓이 아니야. 사람은 원래 타고나는 게 있어. 어머니, 윤지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 순자가 쓸쓸하게 웃었다. 몇 번째 반성이니? 어머니. 재훈아, 엄마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죠? 순자가 아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가거라.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명절은 어떻게 해요? 명절도 각자 지내면 돼. 꼭 함께 있어야 명절인 건 아니야.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해 겨울부터 순자는 정말로 자유로워졌다. 명절이 다가와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민준이가 보고 싶을 때는 재훈이 아이만 데리고 왔다. 할머니와 손자만의 시간은 오히려 더 소중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는 안 와?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는 바쁘시니까. 할머니랑 민준이만 놀자. 네, 할머니.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순자는 손자를 보며 웃었다. 이렇게도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났다. 윤지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함께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순자는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웠다. 억지로 맞춰가며 상처받는 관계보다는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관계가 더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 가족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가족 문제로 고민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